빠라바바.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거예요. 예? 어어어어어어! 경륜자하고 비술수에 말 못하게 하려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이 신나치즘 방역. 전 국민의 전 세계의 3분의 1 이상을 심리치료 외부치료라는 거짓말로 사회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라는 전체주의 나치고를 외치면서 화학무기 발사체를 사방에 숨겨놓고 보이지 않는 신경작용제로 화학무기로 국민들을 고문해서 치료라는 명분으로 자살, 사고사, 질병사를 위장해서 전 국민 전 세계인 3분의 1 이상을 죽였고요. 방역이라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WHO의 긴급 대응팀이죠. 응? 그리고 심리치료라고 그들을 죽이기 전에 자살방지원들을 시켜가지고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구하라 사건, 금고강탈, 이은혜 사건, 자살방지원들 팀 꾸려가지고 보험사기 등으로 위장해서 재산을 빼앗고 죽이는 시스템이에요.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을 이용해서 양성 무증상자들 모든 질병자들을 전 국민을 양성 무증상으로 등록을 해놓고 전 세계인들을 코로나 감염자로 심리치료, 외부치료라며 재산을 빼앗고 죽이는 시스템이에요. WHO의 긴급 대응팀. 전 세계 국가의 각 지역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차려서 탈병원화라고. 과거에 나치 731 그 방역팀 아리안 민족만 오라고 나머지 민족은 열등해서 전염병과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니 모두 죽여야 된다. 사회안전을 위해 비밀로 해라. 그래서 재산을 빼앗고 죽이던 그 시스템을 게토는 전염병 관리 구역이고요. 방역이었어요. 중학교 때 모두 배웠죠. 그러한 시스템을 탈병원화라고 해가지고 찾아가는 서비스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만들어낸 거예요. 정신과 의사들이. 그래서 그래서 심리치료라고 시민들을 사인을 하게 만들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까지도 모두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교육받고 비밀로 해라. 그건 계엄령이에요. 경비계엄령. WHO의 비상사태 경비계엄령. 그래서 계엄사령관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탈병원화라고 과거처럼 수용소, 개토, 전염병 관리구역이에요. 개토는. 그렇게 수용소를 짓고 방역 관리, 전염병 관리라고 국민들의 재산을 뺏고 죽였는데 이 탈병원화는 시민들을 시켜가지고 심리치료라고 나치즘이죠. 집단괴롭힘. 그것을 시키고 외부치료기라고 사방에 숨겨놓고 신경작용제 보이지 않는 가스 형태로 화학무기로 고문을 쏴가지고 치료라고 자살, 사고사, 질병사를 위장해서 죽이는 방역 시스템이에요. 신나치즘이죠. 그런데 이 캄보디아 그 인간 사육공장, 그는 이제 양성 무증상으로 전부 등록이 되는 바람에 전 세계인들이 무작위로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로 재산을 빼앗고 무조건 죽여서 자신들 말 안 들으면 정기 고문을 가하죠. 정기 고문을 가하는 이유는 정신질환, 우울증 치료라고 해서 매뉴얼이에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그래서 피해자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이 찌릿찌릿한 전기 테러를 받고 있죠. 그게 우울증 치료라고 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외부 치료라고 화학무기, 저기 배터리 전에 쏴가지고 전기 고문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점차 코드를 올려가지고 정신질환 코드를 올려서 점점 화학무기를 세게 쏴가지고 자살, 사고사, 질병사를 위장해서 죽이는 시스템이에요. 재산을 빼앗고. 그런데 탈병원화에서 벗어나가지고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는 프린스라는 그 기업이죠. 그 기업은 정신건강복지센터예요. 지금 각 지역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사설업체 기업이에요. 그런데 그게 사이즈가 큰 거죠. 캄보디아 그 공장은, 살인 공장은. 그래서 전 세계인들을 무대로 무차별적으로 재산을 빼고 죽이는 방역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제일 약하던 나라인데 감염률이 이미 작년에 2024년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양성자 3,400만 명의 무증상
자, 그의 3배로 전 국민이 코로나 감염자로 등록이 됐다. 이는 즉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심리치료, 외부치료, 방역 모두 대상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재산을 빼앗고 죽이는 게 합법이 된 거예요. 비상사태, 방역, 팬데믹주야. 그런데 작년에 미국이 발표를 했죠. 80개국을 소환해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팬데믹 2 조약을 발표를 했어요. 팬데믹 2 조약의 서면을 발표를 한 건 아니지만 그 80개국이 모여서 회의를 한 내용을 미 국무부가 발표를 했어요. 인류를 3년 안에 멸망시키는 AI 생화학무기 테러범이 있다. 조직이 있다. 그거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말하는 거예요. AI 생화학무기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국민들을 감시하는 BCI 장비. 제가 그 BCI 장비 자료는 제 정반시 홈페이지에도 모두 올려놨습니다. 그 장비로 국민들을 벽투시기로 감시하고 생각까지도 읽고 머리통에다 여러분들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고요. 원격 의료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청산가를 쏴요. 그리고 외부 치료기라고 사방에 숨겨놓은 거는 화학무기 발사체예요. 그 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 가면 컴퓨터 수십 대 깔아놓고 거기 의료인들이 앉아가지고 빅데이터, AI 빅데이터라고 그러죠. 거기다가 이 지역의 시민들을 전부 코드를 매기는 거예요. 정신질환 코드를 매기면 BCI 장비가 여러분들을 감시하면서 치료를 하고 BCI 장비가 여러분들을 감시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컴퓨터로 코드를 올리고 외부 치료라고 화학무기 발사체가 신경작용제 화학무기 쏘는 거예요. 24시간. 이게 24시간 납병원화예요. 그래서 국민들을 자동으로 컴퓨터 AI 생화학무기가 자살, 사고사, 질병사로 위장해서 죽게끔 그렇게 프로그램이 된 AI 프로그램이 국민들을 전부 죽이는 거예요. 이게 AI 생화학무기예요. 그래서 미국 국무부가 발표를 한 게 AI 생화학무기로 3년 안에 인류를 멸망시키는 존재가 있다. 그것은 정신건강복지 WHO의 긴급대응팀, 이 방역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말하는 거예요. 왜? 모두 전 세계인들이 양성 무증상으로 등록이 됐고 지금 3분의 1 이상을 죽인 상태니까 방역이라고. 여러분들 도시 나가보세요. 벌써 작년에 정부가 발표했죠. 경련제 비소식을 계속 써요. 전국의 학교가 절반이 소멸됐고, 소멸이라는 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학생이 줄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학생이 준 학교는 아직도 소멸이 된 학교가 아니에요. 절반 이상이 소멸이 됐고 전국의 도시가 절반이 소멸이 됐다. 그 정도로 인구가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도시는 뭐냐? 소멸이 안 된 도시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거는. 그런데도 여러분들 절반이 소멸이 되고 우리가 절반이 소멸이 안 된 도시에 살고 있는데도 여러분들 밖에 나가보세요. 소멸이 안 된 도시마저도 절반 이상이 전부 문을 닫았어요. 상가들이. 저녁 때 되면 사람이 한 명도 없고. 그렇게 인구수가 준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비상사태를 선포했던 거야. 여기다 써요. 경련제 비소를. 제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전 세계에서 국민을 3분의 1 이상의 방역에서 죽였다는 얘기는 최소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팬데믹 2 조약을 맺고 80개국이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세계평화를 위해서 행동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작년에. 그러면 작년에 이제 3년 안에 인류를 멸망시키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AI 생화학무기 외부 치료기로 인류를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1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또 숫자가 죽고 있는 거예요. 이 와중에 지금 이들이 이제 그 80개국이 모여서 행동을 하는 게 뭐냐면은
평화를 위해서 AI 생화학무기 테러범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지금 그래서 전 세계 국가가 팬데믹 투조약을 맺어가지고 지금 행동하는 게 뭐냐면은 캄보디아 사태예요. 예? 탈병원하라고 해가지고 외부 치료기라고 사방에 숨겨놓고 보이지 않게 고문을 해서 집에서 자살사고사 지병사로 집하고 직장에서 죽이는 건데, 옛날 나치들처럼 수용소에서 죽이면은 표시가 나잖아요. 정신과 의사들이 방역을 하는데, 정신과 의사들이 방역하는 사람들이니까 상식적으로. 근데 왜 방역을 해요? 옛날부터 정신과 의사들이 신경작용제로 나치즘으로 재산을 빼앗고 죽이는 게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으로 해서 죽이는데, 현재 그 법이 히틀러가 만든 법이에요. 방역법.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 방역팀을 꾸린 거예요. 그게 WHO의 정책이에요. 팬데믹 조약. 와, 순하고 경련지 비수로 얼굴에다 이빨이 다 때려 보여. 와. 그러다 보니까는 정신과 의사들이 방역을 하는 거고요. 사설 업체로서. 예? 그 와중에 이제 중국하고 동남아에서는 전 세계인들을 방역하기 위해서 과거처럼 나치가 했던 것처럼 731 부대 방역 부대가 나치는 방역 급수부대예요. 중학교 때 다 배웠어요. 그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죠. 저 지금 캄보디아 살인 공장이 나치 731이 지었던 그 방역 시설하고 똑같아요. 수용소하고 화장까지 치르죠. 거기서. 네? 이렇게까지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 정신과 의사들이 미쳐가지고. 네? 네? 탈병원하라고 국민들에게 인류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나치즘을 심리치료로 바꾸고 외부 치료기라고 화학무기 발사체를 계속 자살방지원들에게 시켜가지고 약을 계속 교체해요. 하루에 한 번씩. 국민들에게 화학무기 신경작용제를 테러하고 계속 자살방지원들이 그걸 그 가스통을 계속 교체를 합니다. 신경작용제 가스통을. 그런 식으로 국민들을 고문해서 다 지금 자살사고사 질병사를 위시해서 죽이고 있는데, 중국하고 동남아시아에서는 저렇게 과거 나치들 731처럼 부대를 만들어 버린 거라. 수용소를. 정신과 의사들이. 그래서 이 사건으로 지금 연합군이 형성이 됐어요. 미국이 작년부터 유엔에서 제재가 들어갔고요. 전 세계 국가 언론에서 저걸 가만히 둘 것이냐. 이렇게 말이 나왔고, 한국에서 캄보디아 정부에게 이거 해결하라고 국가적으로 얘기를 하니까는 전 세계 미국하고 중국 영국하고 포함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하고 포함해서 연합국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707 대테러 부대까지도 투입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캄보디아 그 살인 공장을 운영하는 그 프린스라는 기업, 그게 정신건강복지센터예요. 의료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물론 거기에 자금을 대는 이제 투자자도 있을 거고, 의료인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 모두 알다시피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방역이라고 하는 짓은 경찰, 정부가 전부 개입을 하고 있어요. WHO의 팬데믹 조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캄보디아가 정부 경찰이 전부 포함이 돼 있고, 그동안 국민들이 300명 이상에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살려달라고 아무리 애원을 해도 외교부에서 들은 척도 안 했던 거예요. 왜? 팬데믹 조약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거기 저기 고임금을 받고 비트코인 보이스피싱을 하러 갔던 사람들은 전부 자살방지원들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10년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시켜가지고 심리치료라고 시켜서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등으로 보험 사기, 금고 강탈 등으로 국민들 재산을 방역이라고 빼앗던 사람들이 고임금을 받기 위해서 그걸 이동을 한 거예요. 왜? 같은 방역 시스템이니까.
그런데 그들이 왜 죽느냐? 그들도 방역 대상자가 돼버린 거예요. 10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코로나 양성 무증상자가 1000명, 10,000명, 몇만 명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자살방지원들이 안전했었어요. 그냥 심리치료, 외부치료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벌써 작년부터 전 세계 자살방지원들까지도 전부 전 세계인이 양성 무증상으로 방역 대상자가 돼버린 상황이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저 캄보디아 저 살인공장은 그들을 이용해서 강압적으로 폭행을 해도 되고, 자살방지원들을, 비트코인 보이스피싱을 여기서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했던 사람들이 그걸 이동을 해서 비트코인 보이스피싱을 시키면서 하는 사람들을 치료라고 고문을 해도 되고, 정기 고문을 해도 되고, 방역이라고 죽여도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자살방지 요원들까지도 방역 대상자가 돼버린 거예요. 응?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카운트다운이 들어간 거예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전 세계 국가가 그들을 테러범으로 규정을 한 거예요. 그들이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등으로 국민들의 재산을 빼앗은 돈을 20조를 우리나라에도 900억을 숨겨놨죠. 우리나라 국민들을 죽이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에게 수수료를 내야 돼요. 이 팬데믹 조약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재산을 만약에 비트코인으로 100억을 뺏었죠. 그러면은 거기서 몇 프로는 대한민국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비트코인으로 수수료를 주게 돼 있어요. 테러방지법에. 방역이라고 해서 국민들의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국민들을, 양성 무증상자들을, 모든 질병자들을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이용해가지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심리치료, 외부치료, 화학무기 테러를 한 다음에 테러방지법을 적용해요. 자타에게 해를 가하는 정신질환자, 자타에게 해를 가하는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국민들의 재산을 빼앗을 수가 있는 거예요. 테러범이 가진 재산을 국고 환수한다. 그래서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등으로 위장해서 자살방지원들을 이용해서 재산을 빼앗고, 그 빼앗은 돈은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자살방지원들이 나눠갔는데, 몇 프로는 국가에게 수수료를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상적인 민주주의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나치들은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 이제 에게 비트코인으로 주는 거죠. 그 자료 출처가 남지 않게.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수년간 비트코인만큼은 그 자료가 남지 않는 세금 방지법을 비트코인만 말을 계속 버벅거리게 펜타를 써요. 유일하게 비트코인에만 세금 방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통과됐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 안 했는데, 수년간 국회의원들이 왜 그러냐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방역법으로 국민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수수료를 주는 걸, 그 자금 출처가 남으면 안 되니까, 비트코인으로 받는데, 그 자금 출처가 남으면 안 되니까 그 비트코인의 세금 방지법을 자료가 남지 않게 그 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캄보디아 그 살인공장 프린스도 비트코인이 21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900억 정도의 자금이 은행에 예금이 돼 있죠. 비트코인도 있을 거예요. 비트코인은 국제통화화폐니까요. 20조로 뭐 캄보디아에서 건 이 프린스 기업이 중국에서 건 언제든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에게 쏴줄 수 있는 거예요. 전자화폐니까. 그렇게 국민들에게 재산을 빼앗은 걸 그들이 자살방지원, 그 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캄보디아 살인공장, 그 다음에 정치인들이 나눠가져요. 이 법안을 통과시킨 민주당 당정청협의 코로나 비밀 비상대책 협의회예요. 민주당은. 그래서 그런데 옛날 과거의 나치즘이 어땠습니까? 국민들에게 이렇게 이제 그 옛날 방역 시설, 수용소 이것이 이제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여론이 형성이 되고 연합군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 나치즘 그 정신과 의사들을 사형시킬 때 어떠한 과정이 있었냐면 그 방역 시설이 오픈이 되고 거기서 무슨 만행을 저질렀는지가 밝혀지면서 독일 전역에 있는 방역 시설 지금으로 말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죠. 전부 잡아들여가지고 정신과 의사들을 잡아들여서 뉘른베르크 협약을 적용해서 군사재판소에서 사형을 때렸던 거예요. 지금 그 시점이에요. 시점이 1차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캄보디아 저 인간 사육공장 저기를 친 거예요. 연합군이. 예? 예? 이미 재작년부터 유엔에서 제재가 들어가기 시작했고 예? 전 세계 국가에서 제재를 해야 된다라고 말이 나왔던 건데 우리나라가 이제 300명 이상이 이제 잡혀가가지고 죽게 되니까 전 국민이 그래도 눈 하나 꿈쩍이지 않고 거기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이 교민들을 외교부에서 전부 외면했었죠. 왜 그러냐면 이게 전 세계가 방역이라고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패기 때문에. 계속 유튜브에 나오죠. 정부도 전 세계 정부도 그 다음에 캄보디아 정부도 경찰도 전부 한패다. 예? 심지어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하러 간 그 시민들 자살 방지 요원들까지도 한패다. 그게 팩트예요. 옛날 나치즘도 전부 한패였어요. 한패로 한 거예요. 사회 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라는 전체주의 지금처럼 나주 구호를 외치면서.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나느냐? 예? 이 시스템은 방역법,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서 예? 의료인들이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국민들 10명만 그들이 계엄 사령관이거든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WHO 비상사태 팬데믹 조약에 의한 예? 마취제를 쏴요 눈에. 일어난 지 지금 일어난 지 5시간 됐는데 8시간 자고 일어난 지 5시간 됐는데 눈이 퀭하게 마취제를 쏴요. 아! 기억상실 됐어요. 말 못하게 하려고. 기억상실 됐어요. 와! 와, 목이며. 와! 와! 와, 막 갖다 뿌려요, 그냥. 얼굴에다. 와! 그래서 옛날 나치들이 어떻게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됐느냐. 예? 그렇게 방역시설, 지금으로 말하면 옛날 수용소, 나치들 731의 수용소가 지금으로 말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인데 탈병원하라고 그래서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방역이라고 국민들을 죽이는 시스템인데 신나치즘이죠. 신나치즘이에요. 심리치료, 외부치료는. 그런데 캄보디아에서 저렇게 옛날 나치들이 하던 방식으로 사륙을 해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은 옛날 나치즘처럼 구나치즘처럼 똑같이 그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응? 정치인들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의료인들이 심리치료 외부치료로 방역을 하고 옛날은 나치즘이라고 방역을 하고 예? 시민들이 거기에 자살방지원으로 옛날 나치당에 가입을 했던 자살방지원들이 지금 자살방지원이 된 거예요. 옛날 나치당에 가입을 했던 독일 시민들이 응?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 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라는 전체주의 나치구를 외치면서. 응? 그런데 이 나치즘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 저렇게 방역 시설이 오픈이 되면서 전 세계에 예? 그러면서 연합군이 움직여요. 옛날도 그랬죠.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을 국방부로 끌고 가가지고 뉘른베르크 협약을 적용을 해서 사용을 시키죠. 예? 그리고 정부 이 법안을 통과시킨 정치인들하고 이 나치즘에 가담을 했던 시민들은 지금은 자살방지원들이고 예? 전부 화해를 하죠. 예?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정신과 의사들 방역팀만 사용을 시키고 정치인들하고 시민들은 화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우리가 수십 년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독일이 나치즘
국민들이 화해를 하고 반성을 하고 있더라고. 지금도 계속 과거의 나치즘 방역에 대해서 사과를 하잖아요, 인류에게. 예? 이 나치즘은 왜 의료인들만 사형을 받느냐? 그들은 계엄 사령관이기 때문에. 예? 지금 여러분들 계엄령,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아시죠? 계엄령 국민들 모르게, 예? 국민들 모르게, 예?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까지도 모두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교육받고 비밀로 해라. 이게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계엄 사령관으로 하는 경비계엄령이에요. 코로나 WHO의 비상사태 코로나 계엄령이에요. 그걸 경비계엄령이라고 그러고 WHO에서는 국제 비상사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 각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국민들 10명만 재산을 빼앗고 죽이면 전부 사형을 받게 돼 있어요. 뉘른베르크 협약에 적용돼서. 그게 옛날 나치 처형했던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 법이 지금 코로나 3법에 똑같이 돼 있어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국민들에게 심리치료, 외부치료하는 자료는 아까 AI 생화학무기라고 그랬죠. 그걸로 심리치료, 외부치료하는 자료는 모두 국방부로 가게 돼 있어요. 국방부에 서버가 있어요. 코로나 3법에 보시면. 응? 그건 뭐냐? 국가는 이걸 자살과 범죄를 막으라고 정신건강복지법을 감염병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을 통과시켜줬거든요. 그런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자살과 범죄를 막겠다라고 국가하고 사인을 했어요. 매년 계약서를 써요. 응?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개인 사설업체 기업으로서 국가하고 사인을 해요. 계약을 해요. 자살과 범죄를 막지 못하면 책임을 지겠다라고. 제가 그 서류도 제가 유튜브에 올렸죠. 어? 여러분들이 어우 이 말 못하게 하려고 경련지 비수 써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찾아보세요. 각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국가하고 계약하는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요즘은 민주주의 국가라 자료가 다 오픈이 돼요. 자살과 범죄를 막지 못하면 각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책임을 지겠다고 사인을 해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게 과거 나치들은 100년 전 일이고 지금 21세기고 더군다나 탈병원하라고 보이지 않게 화학무기 쏘고 시민들을 시켜서 수용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 캄보디아 저 살인공장처럼 수용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복지센터 내부에 숨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자료 심리치료 외부치료한 자료가 모두 국방부로 가게 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10명만 재산을 빼앗고 죽이게 되면 자살과 범죄를 막는다라고 사인을 했는데 국민들을 10명을 재산을 빼앗고 죽였다. 그럼 바로 코로나 3법 뉘른베르크 협약이 적용돼서 사형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응? 지금 그러한 사태라 80개국이 모여서 3년 안에 작년에 발표한 거예요. 미국 국무부가 80개국이 모여서 협의를 했다. AI 생화학무기로 3년 안에 전 인류를 멸망시키는 존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하겠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인류가 살기 위해서. 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리고 이 시스템을 AI 생화학무기 등 이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은 잘못이 없다. 좋은 데 쓰라고 만들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한 자들이 잘못해서 그렇다. 이건 미국이 만든 시스템인데 그걸 카바치는 거죠.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 각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잘못한 거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자살과 범죄를 막겠다고 국가하고 사인을 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국민들을 자살과 범죄로 위장해서 죽이고 있는 거예요. 얄짤없이 미국 WHO가 만든 시스템에 이들이 과거 나치들처럼 얄짤없이 총대를 매게 돼 있는 거죠. 예? 합법으로 그래서 캄보디아 이 정부하고 전부 연계해가지고 한 일인데 캄보디아 이 살인공장도 정신건강복지센터죠. 예? 합법으로 한다고 하지만 불법인 거예요. 10명만 재산을 빼앗고 죽이면. 뉘른베르크 협약이 적용이 돼서 테러범으로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산을 빼앗기는 거고 20조도 빼앗기는 거고. 예?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죠. 장이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이든 간에 그 사람을 체포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예? 병원을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앞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자금을 대는 사람이 따로 있고, 예? 사업이잖아요. 병원도 사업체예요. 일반 사업체. 응? 기업화를 하려면 저기 캄보디아 사태처럼 동남아시아 전역에 크게 나치들 많기로 저 수용소를 만들려면 큰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연계를 하는 거죠. 기업인들하고. 응? 연계를 하고 그 응? 법대로 이제 방역을 하는 거는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거고. 응? 국민들의 재산을 빼앗고 죽이는 거는 정신과 의사들이 다 이 지금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도 마찬가지로 화학무기 쏘고 국민들 재산을 빼앗는 거 정신건강복지센터 장이 전부 이 처방전을 내리는 거예요. 청산가리 몇 미리 싸라. 어? 비소 몇 미리 싸라. 어? 어? 치료다. 그리고 쏴가지고 점점 코드 올려서 죽이는 거예요. 안락사법, 테러방지법 적용해서. 즉 이러한 시스템이고 지금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옛날 과거 나치들처럼 이제 카운트다운이 들어간 거예요. 전 세계 국가가 살기 위해서 예? 이들 손에 전부 죽어야 되니까 방역이라고 살기 위해서 팬데믹 2 조약을 맺고 이들을 제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옛날 구나치가 했던 방식대로. 예? 그리고 각국 정부 이 팬데믹 조약을 통과시킨 민주당, 각국 우리나라는 민주당이죠. 각국 정부하고 시민들은 화해를 하게 만드는 게 이 방역 시스템이에요. 매뉴얼이에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게 3년 전부터 이렇게 될 것이니까 내가 이렇게 모든 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전 세계인들에게 WHO의 만행을 알리고 예? 훌륭한 의료인으로 남아달라고 3년 전부터 엄청나게 부탁을 했어요. 응? 원격 의료법으로 계속 감시하고 화학무기 쏘고 있으니까. 응? 그랬는데 뭐 그것을 거부하고 이렇게 될 거니까 하지 말아라. 댁들이 다 총대 메고 책임져야 될 일이다. 법이 그렇지 않느냐. 그러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저 4개월 전인가 5개월 전에 코로나 3법을 보니까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심리치료 외부치료한 자료가 전부 국방부로 가고 있어요. 이건 뉘른베르크 협약을 적용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응? 그러면 언제든지 국방부가 군대가 동원이 돼서 이들을 체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10명만 재산 뺏고 죽이면. 근데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 지역에서 수천 명, 수만 명 이상을 죽였어요. 방역이라고 치료라고 자살과 범죄를 막는다고. 응? 그러면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군대 보내가지고 국가가 언제든지 체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법이. 네? 나치법이 뉘른베르크 이 조약이라는 게 코로나 3법이죠. 현재는. 응? 그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 다 배운 거라 상식이죠. 확인을 하면 법이 나오는 거고. 중학교 때 반드시 사용시키겠다. 방역이라고 의료인들이 양심을 어기고 사회 안전을 위해 비밀화라는 전체주의 나치고를 외치면서 신경적인 화학물을 쏴서 국민들을 고문해서 죽이면 사용시키겠다고 가르쳤잖아요. 뉘른베르크 협약에 의해서 정신과 의사들을 사용시키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 5가지로 만들어서 전 인류에게 가르친 사실이에요. 어? 그럼 난 사실을 말한 거고. 응?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다.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WHO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인류에게 알리고 인류를 살리고 훌륭한 의료인으로 남아달라. 이 대구라는 데 이 지역이 얼마나 훌륭한 지역입니까? 여기 박정희 대통령이며 엄청난 위인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큰 일을 하신 분들이 많이 태어나신 곳이고 많이 또 거주하시는 곳 아닙니까? 예? 저는 저 강원도 사람이지만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21세기 의료인이라면은 몰라서는 할 수 있어도 응? 응? 알고도 이럴까 하고 그렇게 3년간 부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이들은 알고도 하는 거고. 이 WHO가 하는 이 사실을 제가 국민들에게 전 인류에게 알리기 위해서 1년간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이 작업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화학무기를 얼굴에다 때려요. 죽도록. 예? 그래서 예?
나는 지난 3년간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살리기 위해서 알 만큼 노력을 했고, 이제는 뭐 이제 카운트다운이 들어간 거니까 이들도 알고 있죠. 그게 정신건강복지센터고, 거기에 가서 저기 뭐야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하던 한국인들도 여기 대한민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하던 자살방지원들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응? 그러면 이제 카운트다운 들어간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옛날에도 그랬으니까. 연합군이 형성이 됐고 그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테러범으로 규정을 했으니까 재산을 압류하는 거예요. 국가 차원으로. 테러범으로 규정이 돼서 테러범으로 규정이 돼 테러방지법이 적용이 돼야만이 재산을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국민들도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그렇게 해서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로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재산을 빼앗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출근한 거예요. 이 정신건강복지센터, 대구정부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인들은 완전히 사이코 망상병 환자들이죠. 과거 나치들처럼. 과거는 100년 전이고 이러한 상식이 만들어지기 전이잖아요. 예? 무식해서 그랬다 치고 21세기 의료인 수준이 이 정도예요. 예? 그리고 끝까지 이 나치즘, 이 WHO의 만행을 이 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전 인류를 앞으로도 이걸 모르면 인류가 모르면요 계속 일을 당해야 돼요. WHO에게. 예? 의료인들이 책임을 지고 총대를 메고 죽어야 되고. 예?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정치인들하고 자살방지원들은 맨날 화해하는 척 쇼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다가 또 전염병이 오면 또 이 방역을 또 해야 되고. 예? 이러한 비극을 계속 반복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사이코지. 이러한 시스템이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신나치들의, 예? 전 세계 국가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들을 테러범으로 충분히 코로나 3법에 의해서 이미 옛날부터 테러범으로 규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사건은 발화점이 필요한 거예요. 계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나치 정신과 의사들을 사용하던 것도 그 수용소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수용소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가 사회에 밝혀지면서 연합군이 거길 친 거예요. 지금 그 사건이 바로 캄보디아 사태예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어떠한 짓거리를 했는지, 예? 거기서 하는 일이 뭔지 그것이 낱낱이 밝혀진 거예요. 예? 물론 각국의 우리나라는 민주당 이 당정청 협의회 코로나 비밀 비상대책 협의회는 다 알고 있죠. 수많은 공무원들하고 정치인들도 다 알고 있고 이들 손에 의해서 10년간 심리치료 외부 치료를 하며 자신 동료들과 가족들과 친구들까지도 이들이 죽여야만 했어요. 예? 정치인들, 공무원들, 시민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이 지시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분노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더군다나 2년 안에 이제 2년 남았죠. 2년 안에 이들 손에 방역당해서 다 죽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 상식적으로 인류는 이들을 빨리 제거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예? 어떻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무식해요. 예? 자신들의 무덤을 스스로 파는 거예요. 예? 정말 병신, 망상병, 저기 사이코패스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예?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예? 국민들 고문하고 죽이고 빼앗는 것밖에 모르는. 살인기 떼감도들만 모여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카운트다운이 들어갔다. 예? 저는 과거 영상으로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옛날 나치즘처럼 이렇게 정치인들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의료인들이 나치즘 화학무기 테러를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하고 시민들에게 시키고 시민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고 사인을 하고 같이 어? 어? 전부 힘을 합쳐가지고 한 일을 과거처럼 정신과 의사들만 사용을 받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화해를 하고 끝낸다? 이건 잘못된 거죠. 예? 그렇게 끝나면 다음에 또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두 번 다시 이런 인류에게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예? 그런데 이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그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다 죽이고 자신들도 죽겠다. 지금 하는 행동은 딱 그거예요, 이들이.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처럼 무식하고 문외하고, 예? 망상병에 사이코, 더 그런 사람은 없다.